안녕하십니까, 킹카프입니다. 오늘은 BMW의 혁신적인 새로운 전기차 iX를 뿌리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유튜버들의 시승기와 내외관 리뷰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iX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이며 이 영상은 총 3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영상 최초로 iX의 정식 자료를 가지고 프리뷰가 진행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풀고기와 시승기, 세 번째로는 오너의 롱텀 시승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ever BMW iX 프리미엄 전기차 세그먼트를 이끌어갈 더 iX의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BMW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래스 최고의 주행, 안정성과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제공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에서 접했듯 iX의 주행 성능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도적으로 쌓아온 전동화 기술과 커넥티드카 노하우를 통한 5세대 배터리 및 전동화 시스템과 8세대 BMW iDrive. 현재 BMW는 iDrive 7을 사용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iDrive 6, iDrive 7 모두 다 오랜 기간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iDrive 8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지만 사실상 많이 복잡하고 다루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직접 사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내외관 디자인 및 샤이테크로 대표되는 최첨단 기술 적용. 샤이테크란 말을 유추해보자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기술들을 숨겨놓았다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을 고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나뭇잎 모양이 있고 FSC라는 나무 모양이 있고 아래쪽에 재활용 마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소재를 쓰려고 많이 노력했던 걸로 보이고요. FSC가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볼 수 있겠네요. BMW 기술력을 통한 클래스 최고의 주행 안정성,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BMW가 쌓아온 자동차 제작 기술의 집약체. BMW는 긴 시간 동안 자동차를 제작해왔고 그 성능과 기술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의 방향성 또한 확고하게 다져온 브랜드죠. 사실 BMW는 전기차를 선도하는 브랜드였습니다. 한동안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동안 힘을 모아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X 에어 서스펜션, iX X드라이브 50. 뒷바퀴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40엔 적용되지 않고 50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뒷바퀴 조향을 얘기합니다. 에어 퍼포먼스 휠 앤 폼 타이어, 최대 22인치. 에어로다이나믹을 고려한 휠을 디자인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블루, M 스포츠 패키지만 들어가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별 관심 없습니다.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 당연하죠. 전자식 스티어링 칼럼 조정, 당연한 거죠.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 잘 쓰겠죠. 이 뭔 개소리야!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탄성 마운트와 결합된 스포츠 스티어링 시스템. 아우디든 BMW든 핸들링에는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죠. WC-본 프론트 서스펜션, 이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이 모드, 마이카, 운전자가 선택한 주행 모드에 최적화된 차량 세팅. 겪어봅시다. 전기 모터를 활용한 감속 정차, 마찰 브레이크 사용 최소화로 안락한 승차감 향상. 이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X5, 6만큼 스포티한 주행을 갖추면서 X7과 같은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하니 이 편 시승기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타이어 진단, 당연한 거 아닙니까? ARB X 기술, 뭔지 모르겠어요. 넥스트 젠 해저드 프리뷰,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깊은 곳까지 바닥을 미리 관찰하여 프리뷰 시스템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BMW 기술력을 통한 클래스 최고의 주행 안정성,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차량의 강성과 경량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프레임 제작, 이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데요. BMW는 기존의 7 시리즈에서 카본 코어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강도 강철은 A 필러부터 B 필러를 타고 내려가는 구간까지만 사용되었고요. 미드레인지에 사용된 대부분의 소재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슈퍼카들에 들어가는 포지드 카본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격자 무늬의 리얼 카본도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함유된 BMW가 만들어낸 새로운 카본으로 보입니다만 감량을 위해서 고강도 강철을 최소화하고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알루미늄 시트가 있는데요. 전기차는 죄송하게도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아이오닉 5로 보더라도 바닥에 밟지 마시오 라는 경고 문구가 써있고 테슬라만 하더라도 바닥에 방음제를 제대로 설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로 소음이 많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나 정숙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역시 이 편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서스펜션 마운트에 다이캐스팅 알루미늄을 사용했고요. 차체의 전체적인 면에 알루미늄이 대거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재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행 안정성과 충돌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 있는 주행거리 달성을 위해 차량의 강성과 경량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BMW 기술력을 통한 클래스 최고의 주행 안정성,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민첩한 고속주행과 안락한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 앞서 말했듯이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들어갔고요. 후륜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전자식 댐퍼 컨트롤 어댑티드 서스펜션까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BMW의 후륜 조향 기술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들어갔고요. 에어 퍼포먼스 휠 폼 타이어로 주행 및 노면 소음 감소를 꾀했습니다. 더욱 향상된 구동력과 회생 제동을 제공하는 BMW X 드라이브 ARB X 기술, 모터가 브레이킹 시 향상된 회생 제동 기능을 통한 주행거리 향상 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라면 회생 제동이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테슬라, 현대, 기아 모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BMW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소재에 있어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용량 대비 넉넉한 주행거리가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앞차축과 뒷차축 모두에 슬립 토크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동 배분력에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경량화와 신속 정확성을 강조한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카니컬한 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타보고 얼마나 잘 서는지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제동거리가 36m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톤을 넘어가는 차량의 제동거리로는 충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량화와 프리미엄을 모두 달성한 에어 퍼포먼스 휠 21인치와 22인치가 적용되었는데요. 국내 출시하는 모델의 경우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향후 출시될 일반 모델 모두 22인치 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스트 에디션은 22인치 중에서도 블랙 휠이 장착되는데요. 일반 모델 또한 22인치 블랙 휠이 장착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도적으로 쌓아온 전동화 기술과 커넥티드 카 노하우, 2008년부터 시작된 1세대와 4세대까지의 BMW e드라이브 기술, BMW는 애초에 전동화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BMW에 속해 있는 브랜드 미니가 보이는데요. 미니가 최근에 전기 컨셉트카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면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대로 나와도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MW Gen 5 Highly Integrated Drive Unit, 전기 모터의 높은 출력과 고 RPM 시토크를 ARB-X, BMW X 드라이브 기술과 결합, 주행 환경에 최적화하여 4바퀴의 배분, BMW i3 대비 40% 향상된 출력 밀도, 아무래도 대중적인 모델이었던 i3에 비해서 출력 향상에 좀 더 집중한 기술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BMW Gen 5 회생 제동, 어댑티브 회생 제동, 주행 모드와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회생 제동력을 제공, 운전자가 에너지 회생 제동력을 3단계 조정 또는 어댑티드 모드로 선택하거나 드라이브 모드 B를 통해 최대 회생 제동력으로 주행 가능. 기어 노브를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놓게 되면 어댑티드 회생 제동이 자동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조금 있는데요.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아주 긴밀하게 회생 제동 시스템을 조절해 준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또한 3단계로 레벨 조정이 수동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D를 놓았던 방향 그대로 한 번 더 기어 레버를 조작하게 되면 B 모드가 실행되는데요. 원페달 오퍼레이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슬라의 원페달 시스템과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원페달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는 5레벨까지 회생 제동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5레벨로 주행을 할 시 내연기관 자동차와 거의 동일한 탄력 주행을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iX의 차별점은 어댑티드 회생 제동에 있는 것 같으니 겪어보고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택권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니까요. 간혹 테슬라 오너분들께서 회생 제동 레벨을 조절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란 건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 with Hans Zimmer, 세계적인 영화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가 참여한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은 운전자가 선택한 주행 모드에 최적화된 차량 사운드를 실내 오디오 시스템과 차량 외부 전면에 Vehicle Sound Generator 스피커를 통해 제공합니다.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포르쉐 타이칸을 생각해 봅시다. 타워즈 음향팀과 같이 제작했다고 하는 가상 사운드를 들어보면 정말 짜릿한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취향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사운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거슬리는 사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앞전에 말했듯이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패밀리카라 하더라도 운전자 1인 드라이빙을 즐길 때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즐거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BMW 브랜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스 지머님을 모셔오는 게 한두 푼 드는 일은 아니었겠죠. BMW Gen 5 eDrive, Performance and Battery, 안전 최고 속도 200km, 이것은 40 모델, 50 모델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200km 이상 주행할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독일 수입 자동차가 제한 속도를 250km 내외로 설정한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200km로 제한한 것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우리가 조금 삐질 수도 있잖아. 전기 모터는 듀얼 모터가 들어가며 앞차 축에는 40 모델, 50 모델 모두 258마력이며 뒷차 축 전기 모터의 출력은 40 모델은 272마력, 50 모델은 313마력이 되겠습니다. 이 두 수치를 그저 합해서 합산 출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출력 손실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국내에서 인증된 40 모델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13km, 50 모델은 447km입니다. 정부 공인 표준 연비는 40 모델은 3.9km, 50 모델은 3.6km입니다. 많은 유튜브 시승기 영상들을 봤을 때
한들 실제 주행 전비는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All New BMW iDrive.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불만이 많은데요. BMW가 최초로 물리 버튼을 모두 없애버리면서 그동안 잘해오던 것들을 포기하고 심플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서 센터 콘솔에 있는 버튼을 제외한 모든 버튼을 삭제하고 모니터로 삽입하면서 iDrive 8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비상 버튼과 앞유리 김서림 방지, 뒷유리 열선은 물리 버튼으로 빼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iDrive 8을 시승해 보신 분들이 다루기가 불편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겪어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를 다룸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조작들이지만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우리는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BMW iX도 그 범주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개인화되고 정교해진 운전자 중심 인터페이스,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BMW가 전통적으로 많이 유명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라든지 해상도, 시인성 가장 훌륭하다고 그동안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계기판의 크기는 12.3인치, 터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는 14.9인치가 채택되었습니다. 두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패널로 연결되어 있고 이질감 없이 깔끔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이질감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계기판이 12.3인치로 작은 것은 아니지만 컨트롤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된 이유는 운전자는 핸들을 통해서 계기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기판의 디스플레이가 더 커져봤자 모두 바라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르쉐 파나메라나 911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기판에 있는 5가지 원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첫 번째와 5번째 원은 사실상 보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운전자와 차량 간의 소통,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안녕 BMW.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BMW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녕 BMW로 차의 음성인식 기술을 쓰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안녕 BMW 하는가? 설정을 통해서 차량을 호출하는 명령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초광대역 기술을 활용한 컴포트 액세스와 BMW 디지털 키 플러스, 운전자 접근 3m, 차량 외부 조명 오케스트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1.5m, 차량 키와 스마트폰을 통한 차량의 문이 잠금 해제가 됩니다. 다가왔을 때 운전석 문이 개방되고 각종 열선 작동 및 스크린 웰컴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에 탑승했을 때는 준비하고 엔진 스타트, 당연한 소리죠. 웰컴 라이트가 켜지고 카펫 라이트가 들어오며 차에 손을 대기도 전에 문을 개방해 줍니다. BMW ID를 통한 개인화된 차량 설정, BMW 커넥트 ID를 생성하시고 차량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떤 BMW 차량을 운행을 하시던 내 계정에 설정된 세팅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ID는 휴대폰에 BMW 리모트 컨트롤 앱을 설치한 뒤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내 차의 현재 위치 그리고 주차된 차량 주변의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휴대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문을 열고 닫고 원격 시동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소지한 2개의 스마트 키를 각기 다른 계정으로 연동을 해놓는다면 그 키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 차량의 설정은 탑승하기도 전에 저장된 세팅으로 변하게 됩니다. 2인 이상의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을 운행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iX는 3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퍼스널 모드, 스포츠 모드, 임피션트 모드입니다. 퍼스널 모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포트 노멀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는 말 그대로 최대 출력을 끌어올리는 모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피션트 모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코 모드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지 2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Maps, 증강현실 지원 내비게이션. 사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술은 5년도 전부터 국내 아이나비 브랜드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었는데요. 아이나비 셋탑을 설치하게 되면 프론트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고 내비게이션 모니터 화면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인터페이스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에 들어간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연동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술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현재 사용할 수가 없는 유명무실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BMW는 컨트롤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구현하였고 BMW의 순정 맵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맵을 별도로 제작해주고 있으므로 BMW 오너분들은 아마도 편리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BMW에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드라이빙 센터도 존재하는 것이겠죠. 마이 BMW 앱을 통해 즐기는 실내 카메라 기능. 실내 카메라 기술은 미니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국산 브랜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혼다의 오디세이, 토요타의 시에라 등도 실내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있죠. 운전자가 2열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고 내 가족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셀프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고 내 휴대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방지 녹화 기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내를 녹화해주는 블랙박스 기능으로 생각되는데 얼마나 좋은 사용성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폰 통합, 무선 연결,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트에 애플 맵스 연결.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맵을 이용할 수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컨트롤 디스플레이 스크린 전체를 활용하는 카플레이 경험, 이 부분은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BMW 차량들은 카플레이를 이용 시 멀티태스킹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을 통한 시리와의 소통, 아이폰 유저에게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카플레이의 시리, 안드로이드 오토의 구글 어시스턴트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lways Fresh,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기차의 과도기 시기에 접어든 지금 거의 모든 전기차가 OTA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기존 국산 내연기관차에 존재한 OTA 업그레이드는 내비게이션 맵 업그레이드에 국한되어 있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차량의 주행 성능에 관련한 자율주행 기술과 서스펜션 세팅까지도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서 차량을 바꾸지 않아도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오닉5도 똑같은 기술을 22년도에 적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내외장 디자인 및 최첨단 기술 적용, 익스테리어 디자인, 전면 키드니 그릴이 인텔리전트 패널이 들어가면서 동결에 대비한 열선이 들어가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의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BMW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훨씬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보면서 실물 출고 이후에 뇌이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셀프 힐링 서페이스, BMW 키드니 그릴. 키드니 그릴에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처럼 많은 필름을 덧대어서 셀프 힐링 기술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못으로 긁어놓고 히팅건이나 드라이어로 따뜻한 공기를 쐬어주면 온복되는 기술이라고 하죠. 제 차가 나온다면 드릴로 그냥 한번 뚫어보는 걸 긁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측면을 보시게 되면 프레임 리스토어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동안 BMW의 차량은 짝수 차량, 즉 스포티한 차량에만 프레임 리스토어를 채택했는데요. 이번 iX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개수 때문에라도 프레임 리스를 꼭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프레임 리스 기술은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과거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XG에 적용을 했지만 현재 중고 그랜저 XG를 운행해 보시면 비 오는 날 물이 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프레임 리스토어에 이중 접합 유리까지 차용하였지만 방음에 취약한 점을 보이고 있죠. iX의 방음은 어떤지 아주 진상의 마음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저항 계수는 0.25입니다. 4시리즈 쿠페 수준이며 이 덩치가 큰 SUV의 공기저항 계수로는 아주 훌륭한 수치라고 합니다. 전장은 4955mm, 전폭은 1965mm, 전고는 1695mm, 휠베이스는 3000mm에 달합니다. 공차 중량은 40 모델은 2.4톤 정도, 50 모델은 거의 2.6톤에 육박합니다. 전장의 경우에는 X5나 6 모델보다 아주 조금 길고 전폭은 아주 조금 작으며 전고는 X6와 동일합니다. 휠베이스는 그 어떤 모델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스 향상을 위하여 좁아지는 C필러 디자인, 더욱 얇아진 테일라이트. 테일라이트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진택 형님의 말씀을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라이트의 어마어마한 곡률 구현을 위하여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그리고 주물 세 가지를 3겹으로 제작했다고 하며 외부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철판을 접어서는 구현할 수 없는 곡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진택이 형님 감사합니다. 디리링 디리링.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앤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사실 오토파킹 기술의 경우는 제 경험상으론 벤츠가 가장 훌륭했으며 BMW는 안전에 너무 예민한 센서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만, 제 학습 능력이 부족했는지 다른 유튜버의 말을 빌리자면 BMW의 파킹 능력이 더 좋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성으로 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방 카메라 8MPI가 설치되었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물론 들어가 있고 장거리 레이더 300m, 초음파 센서, 단거리 레이더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드라이빙을 지원하는 센서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차 기능을 지원하는 센서입니다. 후면 엠블렘의 중앙 부분이 팝업되며 후방 카메라 렌즈를 클리닝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클리닝을 할 경우에 렌즈를 더 더럽힐 수 있으며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주행 중에 사용한다면 뒷차에게 거품을 날리는 비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뭔 개소리야?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내외장 디자인 및 최첨단 기술 적용 인테리어 디자인. 헤드레스트 일체형 천연 가죽 시트.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추가로 헤드 쿠션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브 잎 태닝 내추럴 가죽. 천연 가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테슬라와 같은 비건 가죽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부드러워진 시트 촉감과 퀼팅 적용으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 강조. 앉아봐야 알겠죠?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 퍼스트 에디션에 한정 적용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4D 사운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영화관처럼 물 뿌려주고 연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등받이와 헤드레스트에 추가 스피커가 탑재되며 차량에 탑재된 스피커의 개수는 총 30개라고 합니다. 도어 오픈 시 카본 케이지 구조 확인 가능. 아무래도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돼지 같은 놈. 내연기관의 센터 터널 삭제로 넓은 레그룸과 실내 중앙 여유 공간 제공.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아이오닉5, EV6, BMW i6 모두 마찬가지로 센터 터널이 비어있기 때문에 운전석으로 하차가 힘들 경우 조수석으로 내릴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질 수 있죠. 테슬라 메롱. 버튼 형태의 전동식 도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마감된 시트 조절 기능. 시트 조절 레버는 기본 모델에는 크리스탈이 적용되지 않지만 BMW 코리아는 현재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iX 모델에 크리스탈 옵션을 적용하였습니다. 간혹 방전되었을 때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레버가 도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헥사고널 스티어링 휠. 왠지 이 스티어링 휠은 거꾸로 뒤집어 놓아야 디자인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위쪽 공간이 더 넓은 이유는 계기판의 시인성을 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알겠다고. 니들 잘 만드는 거 알겠다고.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 커브드의 곡률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생각되고요. 대시보드에 정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잡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버튼 및 스위치 최소화. 그러지 말란 말이야. 너희들이 잘하는 직관적인 물리 버튼을 버리지 말아주길 바래. 그렇게 삽시다. 크리스탈 글라스로 마감된 미니멀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기어 셀렉터와 BMW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한 유튜버의 영상에서 아이드라이브는 조작이 훌륭하지만 메뉴의 선택을 위해서 화면 터치를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는 회전 작동뿐만 아니라 셀렉팅을 위한 푸시 작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BMW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몰랐던 것이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셀렉팅을 위한 푸시 기능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에서 크리스탈에 햇빛이 난반사되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승 행사에 제공된 차량들은 틴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틴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대부분 고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반사 금속 틴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실내로 들어와서 크리스탈 소재의 빛이 반사되어서 위험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2편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를 차량 아래에 배치하여 더욱 여유로운 헤드룸으로 넓은 공간감을 강조한 2열 공간. 모든 전기차는 아래쪽에 배치합니다. 이런 자랑을 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은 대각선 도어 패널까지 확대된 고급스러운 라운지 체어 형태의 2열 시트. BMW의 X5, X6 모두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 되지 않습니다. 국산이 아니라면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 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어차피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을 거라면 옆구리만이라도 가죽으로 되어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간혹 2열에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치다 보면 몸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문 쪽으로 몸을 기대더라도 시트의 착자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전자식 차양 기능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스카이 라운지. 테슬라 차량처럼 거대한 글라스가 루프에 들어가는데 선블라인드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테슬라 오너분들 중에 전혀 열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뜨거워 뒤져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게. BMW는 양산차 최초로 글라스에 전류를 흘려 열을 차단하는 방식을 구현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뿌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블라인드를 달아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글라스 루프에도 틴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D 사운드 지원, 바버 윌킨스 다이아몬드 사운드 시스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히트 컴포트 패키지.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차에서 볼 수 있는 도어 쪽과 센터 콘솔에 열선이 들어오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엉따, 등따는 기본이고 헨따까지도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문따까지 등장했습니다. 독일 딩골핑 공장의 차량 생산과 차체에 사용되는 부품을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 앞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BMW는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공인 인증된 주행 가능 거리보다는 실사용에서는 더 긴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i3 같은 경우에도 공인 주행 가능 거리가 200km였을 때 50km 이상 더 주행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이죠. 알겠어. 니들 친환경 소재 썼다는 거 알겠어. 알겠다고. 좋은 소재 썼다는 거 알겠다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면 차에 탑승했을 때 내가 풀밭에 탄 기분일 것 같아. 자꾸 나오네요. 성의를 봐서라도 그냥 넘기지는 못하겠네요. BMW 그룹은 코발트 및 리튬 소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배터리 셀 생산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BMW 그룹의 목표는 90% 이상 재활용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드디어 우리 같은 일반인이 궁금해하던 것이 나왔습니다. 40 모델의 출력은 326마력 64토크 제로백 6.1초입니다. 50 모델은 523마력 78토크 제로백 4.6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iX M60 모델 약 600마력이 예상되며 제로백은 3.8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국내 출시는 2022년 하반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40 모델은 현재 출고 중에 있으며 50 모델은 아마 1월달부터 첫 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럭셔리 전기차입니다. 제발 아이오닉 5 EV6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물며 테슬라 모델 X와의 비교도
해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BMW iX가 훨씬 좋은 모델이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행거리로 태클 거는 영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500마력 이상, 70토크 이상의 내연기관차를 살펴볼까요? X5 M50i가 있고 X6 M50i, X7 M50i가 있습니다. 또한 GLS 580도 있겠죠. 모두 대형 SUV입니다. 해당 모델들은 모두 4000cc 이상의 8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높은 성능으로 인해 연비는 최악이고 최대 주행거리는 500km를 넘기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가격 또한 iX와 비슷하죠. iX50이 1억 5천 정도 되고 제가 언급했던 모든 차량들이 1억 4천, 5천, 6천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럭셔리 대형 SUV가 전동화되었다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적어도 유류비 압박,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주유소 압박, 고급류를 찾아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동일한 출력으로 더 많을지도 모르는 주행거리를 누릴 수 있음에 iX는 환호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동차는 그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자동차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비슷한 가격 그리고 동급에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주행거리만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 출시 모델을 보겠습니다. 베이스 모델은 출시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와 스포츠 플러스 퍼스트 에디션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은 해외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라이트 하단 부분과 사이드 하단 부분이 파란 줄이 들어갑니다. i4에 들어갔던 파란 줄은 정말 예뻤는데 iX에 들어가는 파란 줄은 정말 못 보겠더군요. 인테리어 디자인은 동일하게 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패브릭 소재로 된 시트가 들어가고요. 해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브릭 소재로 된 시트가 기본 옵션 모델로 생각됩니다. 타이어 규격은 기본 모델의 경우에는 25550 21인치를 선택하고 있지만 국내 출시되는 22인치 휠의 경우 27540 22인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걸 보니 앞뒤 모두 동일한 규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BMW 인디비주얼 익스테리어 라인 티타늄 브론즈, 키드니 그릴, 윈도우 라인 하단, 도어 핸들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테면 M40i나 M50i 모델의 세륨 그레이의 샴페인 골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퍼스트 에디션 한정으로 가스타니아 컬러 시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색감은 브라운보다는 와인 컬러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트 벨트는 블랙으로 들어가고요. 퍼스트 에디션 판매가 끝나고 추후에 정규 모델이 나올 때 블루 시트 벨트가 들어갑니다. 인디비주얼 메탈릭 페인트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외장 컬러입니다. 화이트, 블랙, 그레이가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그레이는 많은 분들이 비선호하는 아틱 그레이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소피스토 그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블루 리치 마운틴 컬러까지 이 네 가지가 기본 컬러이며 인디비주얼 레드 메탈릭, 인디비주얼 스톤베이 메탈릭 이 두 가지가 추가금이 들어가는 옵션 컬러입니다. 퍼스트 에디션 한정으로 이 두 가지 컬러를 추가 옵션 금액 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정말 iX를 너무 출고하고 싶은데 재고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이상 저 컬러를 선택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컬러는 두 가지입니다. 퍼스트 에디션에만 적용되는 카스타니아 그리고 아미도, 일반 모델에는 아미도 시트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화려한 장명에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아미도는 블랙이고 카스타니아는 와인 브라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해드리면 여러분이 지루해하시기 때문에 정지해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40 모델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 서스펜션, 50 모델의 경우는 리어 엑셀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40 모델의 경우에도 에어 서스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시승기가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시승 행사 때 40 모델, 50 모델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BMW 관계자를 통해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달받았습니다. 그 영상 내용으로 인해서 댓글에는 40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사에 제공된 40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었는지 없었지만 BMW 담당자가 실수로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고 말을 하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에어 서스펜션이 정말로 적용되었다고 믿을 만큼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줬다고 하니 주행거리가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면 40 모델도 좋은 가성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개등이 삭제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 데이라이트들이 이제는 안개등의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개등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글라스가 적용되었기 때문일까요? 루프레일은 제공되고 있지 않네요.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너, 쉽게 말해서 직물입니다. 다만 대시보드 하단까지도 안트라사이트를 적용하면서 차량 구매 후에 커버를 따로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갖추었습니다. 히트 컴포트 패키지는 40 모델에도 모두 적용되었으며 40 모델은 50 모델과 출력이 다를 뿐 거의 대부분의 옵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뒷바퀴 조향이 되는 인테그랄 스티어링 휠 그리고 뒷바퀴 에어 서스펜션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가 2열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프로페셔널로 적용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직접 경험해본 제 의견으로
기능으로는 테슬라의 오토파이럿을 제외하고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BMW Advanced Car Eye, 이것은 블랙박스입니다. 순정 블랙박스이고 모니터도 없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영상 파일의 전면과 후면이 한 파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재생 플레이어가 아닌 이상 후면 영상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은 편리한 아이나비 하나 장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BMW를 그동안 운행해 오신 오너분들은 카아이를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BMW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첨언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이머전시 콜 무제한입니다. SOS 버튼이죠. 모든 제조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텔레 서비스 무제한, 라스트 스테이터스 콜 무제한, BMW ID 무제한,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무제한. 훌륭하죠. 차량 앱 3년입니다. 차량 앱이라고 하면 원격 시동과 원격 도어 오픈, 도어 클로즈를 말하는 거겠죠. 3년 이후에는 돈 내라는 소리입니다. USB OTA 맵 업데이트, BMW 맵 또한 3년만 제공한다는 얘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BMW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많은 동호인들이 USB에 맵을 담아서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모트 서비스 무제한, 컨시어지 서비스 3년. 일단 무제한 서비스가 많은데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BMW에는 우리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기 힘든 상황을 위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만을 찍어주는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심심할 때마다 쓰셔도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제한.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벤츠는 애플 카플레이를 돈 받고 팔지 마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BMW 맵스, SKT T맵 실시간 교통 정보. 와우! 정말일까요? 만약에 BMW 순정 맵에 T맵에 실시간 교통 정보가 들어오고 과속 카메라를 모두 감지할 수가 있다면 저는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전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순정 지도를 사용해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아주 화려한 지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차량 기본 보증 2년의 무제한 키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증은 엔진, 미션, 중요한 동력 계통을 얘기합니다. 20년도까지는 3년 보증에 BSI가 5년이었지만 BSI 소모품 중에 브레이크 패드 등과 같은 고가의 소모품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21년도부터 보증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BSI 소모품 품목에 모든 품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의 모든 품목 포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iX 모델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BSI 6년의 무제한 키로수를 제공합니다. 왜 이렇게 다 무제한 키로수일까요? 전기차는 키로수 대비해서 노화되는 것이 내연기관과는 훨씬 상이하기 때문이겠죠. 배터리는 8년에 16만 킬로 보증입니다. 이것이 조금 의아한데요. 자신이 없던 것일까요? 현대차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가 배터리를 10년 20만 킬로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8년에 16만 킬로는 살짝 저를 찝찝하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BMW iX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편으로는 내돈내산 실제 출고기와 시승기가 올라갈 예정이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제 마음이 출고하고 싶은 차량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제가 iX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 유튜브 영상 최초로 가장 긴 영상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형님들 좋아요 댓글 너무 많이 받았다.